뭐 러닝크루, 조깅도 혼자 하면 되지 왜 모여서 하지? 자,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은 이제 앞으로 임장크루 안 하십니다. 기본적으로 을 최대한 많이 활용할수록 임장이 편해집니다. 부동산을 바라볼 때는 저는 네 가지 가치: 시장 가치, 현재 가치, 미래 가치, 그리고 누가 제일 잘 알겠어요? 부동산 사장님이 넘버원입니다. 이게 얼마였나를 첫 번째 합니다. 이걸 알면 실제로는 저는 임장크루 가입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해요. I'ma kick back when you fake like that. Kick back, kick back, kick back. I'ma kick back when you fake like that. 저번에 소장님께서 이제 그 집을 첫 번째로 구매하셨던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그 반응이 너무 좋았어요. 아, 진짜요? 네, 일단 꼭 안 되는 얘기는 재밌지? 그 청년들이 볼 때 너무나 들었을 때 도움이 됐었고, 근데 오늘은 세 번째 주제로 그 임장에 대해서 좀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네. 아파트 임장할 때 우리가 좀 놓치기 쉬운 것들이 좀 있잖아요. 근데 반드시 요거는 좀 체크해야 될 게 있다라고 꼭 알려주셔야 될 것들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먼저 요즘 논란되는 이야기부터 좀 해볼까요? 예. 임장크루. 맞아요. 그거 들어보셨죠? 네. 요즘 임장크루 때문에 힘들어하죠. 부동산 중개협회에서 네. 임장비를 받겠다라는 이야기가 나올 정도로 저희는 중개업을 하잖아요. 네. 그래서 사실 이해는 너무나 가요. 이해가 되죠. 자, 임장크루가 뭐냐면 이제 임장이라고 한다면 현장을 임하다가 이제 임장이잖아요. 반드시 필요하잖아요. 우리가 이제 인터넷 정보는 현장에 가보면 전혀 다른. 그러니까 로드맵을 보는 거하고 현장에 가보는 거는 완전히 다르잖아요. 그래서 저는 반드시 현장을 가서 보라고 하는데, 자, 임장 크루가 뭐냐면 저는 이게 약간 사회 현상 같은데, 우리가 이제 주택 구매 연령이 40대에서 30대로 넘어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젊은 30대들이 이제 집을 사고 부동산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높아졌는데, 이분들이 사회 경험, 부동산 투자 경험이 없다 보니, 네. 그리고 이분들은 저는 이제 옛날 세대다 보니까 학원도 안 다녔고 임장을 해도 저는 혼자 다니거든요. 뭘 해도 그냥 혼자 하는데, 요즘 분들은 이제 함께 뭐 스터디 그룹을 만든다든지 크루가 굉장히 익숙해져 있더라고요. 문화가 바뀌었어요. 문화가 바뀌었더라고요. 그래서 뭐 러닝 크루, 조깅도 혼자 하면 되지 왜 모여서 하지? 라고 하는데, 요즘 분들은 러닝 크루를 만들어서 같이 뛰고 즐기고 네트워크를 공유하더라고요. 그래서 임장 크루라는 게 또 만들어졌는데, 물론 강사가 있습니다. 그럼 강사비를 주고 임장 방법을 배워요. 문제는 어디서 발생을 하냐면, 네. 이제 이분들이 수업을 듣고 현장에 가서 임장을 하는데 집을 봅니다. 그러니까 집을 보는데, 그러니까 임장이라는 게 뭐 여러 가지가 포함이 되어 있는데, 이제 부동 대표님도 이제 중개를 하고 있으니까 집을 보여준다는 건 사실 과정이 보는 사람은 쓱 와서 공부가 되지만 쓱 보고 뭐 나름대로 공부는 되겠습니다만, 그걸 보여주는 공인중개사는 주인한테 전화해서 지금 손님이 왔는데요, 집 좀 봐도 될까요? 허락받죠? 그리고 집주인이 살고 있으면 그나마 괜찮은데, 세입자가 살고 있으면 맞아, 또 세입자한테 또 전화해요. 집 좀 보여. 근데 세입자 중에서 요즘 안 보여주는 세입자들도 많고, 아기 키우고 그러면 얼마나 민폐고, 민폐예요. 또 청소도 좀 해야 되고, 약간 막 짜증도 내고, 어쩌다가 시간을 딱 정해서 보여주는데 임장크루야. 알고 보니까 집을 계약할 생각도 없는, 물론 뭐 미래의 고객일 수는 있습니다만 중개사 입장에서는 헛수고를 했고, 두 번째 문제는 그냥 거기서 넘어가면 괜찮은데 집주인이나 보여준 세입자가 짜증을 안 내겠습니까? 그렇죠. 너 일 똑바로 안 하냐. 그리고 너 다음엔 안 보여준다. 그 부동산은 완전히 찍혀버립니다. 일이 진행이 안 됩니다. 그래서 상당한 민폐를 주게 되는데, 이게 최근에 사회 문제가 될 정도로 많아지다 보니까 중개협회에서 이제 돈을 좀 받아야겠다. 만약에 주게 되면 한번 보여주는 걸로 그치는 게 아니라, 내가 페이를 지불했으니까 더 보여달라, 이거 해달라, 요구사항이 또 굉장히 많아지고, 진짜 문제는 또 직거래를 많이 하게. 나 그냥 그거 내기 싫으니까 내가 직거래를 할래라고 하다가 요즘 직거래 사기도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생깁니다. 그래서 그만큼 임장이 중요해졌고, 이걸 알면 실제로는 저는 임장 크루 가입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중요하군요. 굳이 강사료를 주면서 그러지 마셔라. 좀 받으세요. 받고 따라가는 게 나아, 우리는. 자, 우리 동산이 형 유튜브 이제 보시면, 자,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은 이제 앞으로 임장 크루 안 하셔도 돼요. 와, 돈 안 내도 됩니다. 돈 안 내도 됩니다. 가성비를. 자, 제가 알려드릴 텐데,
기본적으로 이제 임장이라고 한다면 이제 정보를 확인하는 거잖아요. 옛날 같으면 인터넷이 없던 시절 같으면 모든 걸 다 현장에서 확인해야 됩니다. 정보가 없으니까 네네네. 100% 현장에 가서 모든 걸 해야 되는데 요즘 인터넷이 발달했잖아요. 이제 손품이라고 하는데 기본적으로 손품을 최대한 많이 활용할수록 임장이 편해집니다. 임장을 가는 건 이제 부동산을 본다는 건데 내가 투자 금액 대비 뭐 투자하고 싶은 부동산들이 있을 거잖아요. 네네네. 그러면 기본적으로 내 투자금에 맞는 부동산 지역을 먼저 찾잖아요. 예, 가격 그렇죠. 대비 그렇죠. 찾는데 제가 예전에도 한번 설명드렸는데 부동산을 바라볼 때는 저는 네 가지 가치, 시장 가치, 현재 가치, 미래 가치, 그리고 내재 가치. 내재 가치, 네 가지를 본다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먼저 요거는 인터넷으로 확인이 좀 어느 정도 할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 가치 같은 경우는 부동산 시장 흐름이 얼마나 탄력적이냐인데 이제 실거래 가격이 쫙 나오잖아요. 그러면 제일 먼저 딱 보는 게 저는 최고 가격. 최고 가격이 얼마였나를 첫 번째 봅니다. 내재 가치는 용적률이니까 용적률 나옵니다. 예. 뭐 네이버 부동산 봐도 그렇고 예. 현재 가치는 이제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역세권, 지하철역이 뭐 있는지, 그리고 편의시설이 뭐가 있는지, 또 미래 가치, 개발 호재 같은 거 있잖아요. 네. 누가 제일 잘 알겠습니까? 그 동네 부동산이. 부동산 사장님이 넘버원입니다. 저보다도 부동산 사장님이 제일 잘 알아요. 그러니까 요즘 호재가 뭐가 있나요? 그러면 또 뭐 얘기를 해요. 뭐도 들어오고 뭐도 들어오고. 사실 인터넷에 예를 들자면 예입니다. 예를 들어서 뭐 스타필드 들어온다고 하는데 실제로 잘 안 될 것 같아. 뭐 그렇게 얘기하는 부동산들도 있습니다. 그럼 솔직한 정보, 미래 가치까지도 확인할 수가 있겠죠. 예전에 이렇게 넓은 평수랑 역세권을 많이 선호했거든요, 소장님. 근데 이제 요즘은 이제 커뮤니티 시설하고 조망권을 많이 사람들이 중요시 여기거든요. 저 중요하죠. 네. 주거 트렌드가 이제 많이 바뀌는 것 같은데 소장님 느끼실 때는 이 주거 트렌드는 어느 쪽으로 좀 흘러갈 것 같아요? 과의 거리가 중요한데 그것도 아파트에 따라서 좀 차이는 있는 것 같아요. 일반적인 이제 뭐 서울에 있는 지하철역이 있는 아파트는 중요하긴 한데 진짜 고급 아파트들 있잖아요. 네. 진짜 고급 아파트는 그렇게 여기 예를 들어서 한남더일이나 압구정 같은 경우가 지하철역 때문에 그렇게까지 치명적인 영향을 줄까요? 아니요. 아니죠. 그냥 바로 답이 나오는데요? 아니요. 아니죠. 청담동 가보면 저도 이제 청담동이 사실은 평지보다 이게 언덕이 많잖아요. 언덕도 그냥 보통 언덕도 아니에요. 청담동이 또 역세권이 촘촘하지도 않아요. 예, 청담동 명품 거리 가면 그 지하철역이 어디 있어 거기 한참 걸어가야 돼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프라다 빌딩이 3.3제곱미터당 4,300만 원인가? 4억 3천. 깜짝 놀랐네요. 550억. 4,300이 들어가서 그렇습니다. 제가 말이 헛나왔습니다. 아니, 550억에 네. 그 4억 3천 아. 평당 거래될 정도. 지하철역 없어요. 지하철역 꽤 멀어요. 명품 거리 가는데 누가 지하철 타고 가서 명품 들고 다닙니까? 그러니까 지역에 따라서 지하철이 중요한 거는 어떻게 보면은 중산층 정도. 그러니까 지하철 이용하시는 분들이 주 트렌드인 지역에서 지하철이 굉장히 중요한 거고요. 뭐 60억, 50억 아파트를 투자하는 데 있어서는 오히려 역세권보다는 커뮤니티, 고급 커뮤니티, 또 뷰, 한강뷰 이런 게 훨씬 더 중요한 가치를. 우스갯소리로 이거 우스갯소리입니다. 이제 어떤 분이 자산가죠. 수천억 자산가인데 수천억 자산가가 이제 딸한테 집 하나 사주고 싶어가지고 은행 PB를 불러가지고 야 우리 딸 집 한번 알아봐줘 라고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 PB는 수천억 자산가가 VVIP잖아요. 그 딸 옛날로 따지면 공주잖아. 저절로 막 이렇게 되잖아요. 주요 고객이니까. 그래서 딸을 만나서 원하는 조건이 뭐냐. 아빠가 집 하나 사줘라고 하는데 뭐 금액도 얘기 안 하고 집 하나 사줘라. 우리가 보통 집 사게 되면 물어보자. 조건이 뭐냐면 투자 금액이 얼마에 재건축 재개발 가능성이 있는지 용적률이 내재 가치가 얼마 되는지 역세권이 어떻게 되는지 이런 걸 따지잖아요. 그 딸이 그냥 하나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냥 나 현대백화점 자주 가서 맛있는 거 먹으니까 그 가까운데 아무데나 하나 사줘. 그러니까 조건이 그 내가 자주 가는 백화점 근처에 아무거나 사줘. 젊은 사람이 할 수 있는 말이네요. 근데 아무거나 사줘. 용적률 상관없고 돈 금배 아니어도 되고 그냥 부잣집 딸내미가 할 수 있는 말이에요. 대단해요. 그렇게 해서 맞춰주면 되기 때문에 사실 이제 거기 특성이나 또 물건에 따른 특성, 그렇죠. 사람의 특성을 좀 봤으면 좋겠다는 말씀이시고 커뮤니티 시설 이런 것들은 날이 갈수록 좋아지는 거죠. 또 두 번째 시간까지 김현 소장님
이 부동산 투자에 대해서 꼭 필요한 이야기들 정말 잘 들었습니다. 김인만 소장님과 함께 또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부동산 정보를 많이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동산여행 부동산수다 구독, 좋아요, 댓글,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면서 여기서 이만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